은퇴 후 월 500만 원을 벌어도 국민연금이 깎이지 않습니다. 설마 그게 가능한가요? 네, 가능해집니다. 그것도 이미 올해 1월 소득부터 적용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많은 분들이 아직 모르고 계십니다. 일하면 연금 줄어드니까 차라리 일을 줄이자, 이렇게 결정한 분들도 계셨을 겁니다. 실제로 지난해에만 13만 7천 명이 일했다는 이유로 연금을 2,400억 원 넘게 받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그 구조가 바뀝니다. 이번 변화는 단순한 연금 뉴스가 아닙니다. 한국 사회가 노후를 바라보는 기준 자체가 조금씩 달라지고 있다는 신호입니다. 오늘은 바로 그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먼저 기존 제도부터 짚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이런 말을 들어보셨을 겁니다. 국민연금 받기 시작하면 괜히 일하지 마라. 근거 없는 말이 아니었습니다. 실제 제도가 그랬습니다. 국민연금 수급자가 일정 기준 이상 소득을 올리면 연금이 최장 5년간 최대 절반까지 줄어들었습니다. 그 기준이 바로 A값이었습니다. A값은 최근 3년 평균 국민연금 가입자 소득을 기준으로 계산한 금액입니다. 올해 기준으로는 319만 원입니다. 즉, 은퇴 후 재취업해서 월 320만 원만 벌어도 연금 감액 대상이 됐다는 뜻입니다. 여기서 헷갈리신 분들 많습니다. 연금은 내가 평생 보험료를 낸 돈인데 왜 일한다고 깎이는 거지? 이 불만이 오랫동안 쌓여왔습니다. 실제로 지난해에만 약 13만 7천 명의 수급자가 감액 대상이 됐습니다. 줄어든 연금 총액은 2,429억 원입니다. 개인으로 보면 매달 최대 15만 원씩 덜 받은 겁니다. 작은 돈 같아도 12개월이면 180만 원입니다. 5년이면 900만 원입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선택을 해야 했습니다. 더 일하고 연금을 깎이거나 아니면 일을 줄이고 연금을 지키거나, 이 선택지 자체가 문제였습니다. OECD도 꾸준히 지적해 왔습니다. 한국의 국민연금 감액 제도가 고령층의 노동 참여를 가로막고 있다고. 그리고 실제로 한국은 65세 이상 고령층 고용률이 OECD 국가 중 가장 높은 수준에 속합니다. 일하고 싶어도 일하고 있는 분들이 많은 나라입니다. 그런데 일하면 연금이 줄어드는 구조라면 이건 제도가 현실을 따라가지 못하고 있는 겁니다. 이 지점입니다. 그래서 이번 개정이 나왔습니다. 핵심은 단순합니다. 감액 기준선을 대폭 올린 겁니다. 기존 A값 319만 원에 200만 원 추가 공제를 얹었습니다. 올해 기준으로 새 감액 기준선은 519만 원입니다. 월 소득이 519만 원을 넘지 않으면 국민연금을 전액 받을 수 있습니다. 예전에는 월 320만 원만 넘어도 줄어들었는데 이제는 500만 원 수준까지는 연금이 그대로 유지됩니다. 체감 차이가 상당히 큽니다. 특히 재취업한 60대나 소규모 사업을 운영하는 은퇴 세대 입장에서는 심리적 부담이 크게 줄어드는 변화입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내용이 있습니다. 법 시행일은 6월 17일이지만 혜택은 이미 올해 1월 1일 소득부터 적용되고 있습니다. 국민연금공단이 이미 개정 기준을 먼저 적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난해 소득 때문에 깎인 연금도 소급해서 돌려줍니다. 2025년 기준 A값인 297만 원에 200만 원을 더한 509만 원 이하 소득자라면 이미 감액된 연금을 정산 후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이게 참 현실적인 변화입니다. 제도가 바뀌면 보통 앞으로 적용됩니다가 전부입니다. 이미 깎인 금액은 어쩔 수 없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다릅니다. 이미 줄어든 연금도 다시 계산해서 돌려준다는 겁니다. 다만 환급 시기는 개인마다 다를 수 있습니다. 국세청의 소득 확정 자료가 국민연금공단으로 넘어오는데 시간이 걸리기 때문입니다. 공단은 과세 자료가 확인되는 대로 정산하고 별도 안내도 강화할 방침입니다. 지금까지의 핵심을 한 문장으로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이제는 은퇴 후에 일해도 연금을 지키기 훨씬 쉬워졌습니다. 그런데 진짜 중요한 이야기는 지금부터입니다. 많은 분들이 이번 뉴스를 보며 연금 조금 더 받게 됐네 정도로 생각합니다. 하지만 모두가 놓친 진짜 포인트는 따로 있습니다. 이번 변화는 단순한 복지 혜택 확대가 아닙니다. 한국 사회 전체의 방향 전환에 더 가깝습니다. 이유가 있습니다. 지금 한국은 빠르게 늙어가고 있습니다. 통계청 전망에 따르면 고령 인구 비중은 계속 늘고 있습니다.
2025년 현재 65세 이상 인구 비중은 20%를 넘어섰습니다. 초고령 사회로 접어든 겁니다. 반면 생산 연령 인구는 줄어들고 있습니다. 이 말은 무엇을 뜻할까요? 예전처럼 정년 후 완전 은퇴가 당연한 시대는 점점 유지하기 어려워지고 있다는 뜻입니다. 국가 입장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일하는 사람이 줄면 세금도 줄고 연금 보험료도 줄고 결국 국민연금 재정도 압박을 받습니다. 그래서 정부가 방향을 바꾸기 시작한 겁니다. 노후에도 일할 수 있는 구조, 일해도 손해보지 않는 구조, 이 방향으로 제도를 맞추기 시작한 겁니다. 이번 감액 기준 완화는 그 흐름의 일부입니다. 문제는 이게 아닙니다. 더 큰 변화가 함께 담겨 있습니다. 이번 개정안에는 이른바 폐륜 유족 조항도 들어갔습니다. 가족을 살해하거나 중대한 범죄를 저질렀거나 부양 의무를 저버려 상속권을 잃은 유족에게는 유족연금, 미지급급여, 반환일시금, 사망일시금 등을 지급하지 않겠다는 내용입니다. 부정수급 사실이 나중에 확인되면 이자까지 더해 전액 환수합니다. 이게 왜 중요한가요? 단순히 돈의 문제가 아닙니다. 국민연금은 사회 전체의 신뢰를 기반으로 운영되는 제도입니다. 내가 낸 보험료가 제대로 쓰이고 있는가라는 질문에 답해야 하는 제도입니다. 그 신뢰를 지키겠다는 의지가 이번 개정안에 담긴 겁니다. 그래서 이번 개정은 단순한 숫자 조정이 아닙니다. 연금 제도의 기준과 신뢰를 동시에 손질한 겁니다. 그리고 아직 끝이 아닙니다. 정부는 이번 조치를 시작으로 남아있는 고소득 구간 감액 제도 폐지도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공무원 연금 등 다른 징역 연금과의 형평성 논의도 이어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즉, 이번 변화는 마침표가 아니라 쉼표에 가깝습니다. 더 큰 논의의 시작일 수 있다는 겁니다. 개별 사건이 아니라 더 큰 흐름입니다. 그리고 이 흐름 속에서 사람들의 인식도 바뀌고 있습니다. 예전에는 은퇴 후에도 일하는 모습이 안쓰럽게 보이는 시선이 있었습니다. 왜 저 나이에 아직도 일하나라는 시각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다릅니다. 건강하게 오래 일하는 것이 현실적인 노후 전략이 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사회와 연결되고 소득도 만들고 연금까지 지키는 구조. 이게 참 시대가 바뀌는 장면입니다. 지금까지의 흐름을 한 문장으로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이번 제도 변화는 개인의 연금을 지켜주는 동시에 사회 전체가 노후를 다시 설계하기 시작했다는 신호입니다. 결국 이번 개정은 하나의 질문을 남깁니다. 은퇴 이후의 삶은 어떻게 바뀌어야 하는가? 예전처럼 일과 은퇴가 완전히 나뉘는 시대는 조금씩 지나가고 있습니다. 이제는 일을 조금 더 오래 하고 연금은 생활의 기반이 되고 노후는 더 길어지는 구조로 변하고 있습니다. 제도도 그 현실을 따라가기 시작했습니다. 물론 여전히 고민은 남아 있습니다. 국민연금 재정 문제는 해결되지 않았습니다. 세대 간 형평성 논쟁도 계속됩니다. 노후소득 격차도 여전히 큰 과제입니다. 이번 감액 기준 완화 혜택이 실질적으로 얼마나 많은 분들에게 돌아갈지도 지켜봐야 합니다. 연금이 아예 없는 분들, 국민연금 수령액 자체가 적은 분들에게는 이번 변화가 크게 와닿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입니다. 이번 개정을 긍정적으로만 볼 수 없는 이유가 하지만 한 가지는 분명합니다. 지금 한국 사회는 은퇴 후에도 계속 살아가야 하는 시간을 이전보다 훨씬 진지하게 다루기 시작했다는 점입니다. 그리고 어쩌면 이번 뉴스는 그 변화의 첫걸음일지도 모릅니다. 한 가지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은퇴 후에도 계속 일하는 사회, 여러분은 이 흐름을 어떻게 보십니까? 자연스러운 시대의 변화일까요? 아니면 쉬지 못하는 사회의 또 다른 이름일까요? 다음 영상에서는 국민연금 고갈 논란과 실제 지급 가능성, 이 이야기를 차분하게 이어가 보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한 번 더 생각해 보게 만드는 힘이 됩니다. 오늘도 행복한 하루 되세요. 감사합니다.